당신은 요즘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살짝 느려졌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더 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또렷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혹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분명 알고 있는 단어가 순간 떠오르지 않아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나이 들면 당연한 거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계속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리와 뇌는 노화보다 먼저 순환 저하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런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65세 이상에서 넘어짐 사고의 절반 이상은 다리 힘이 아니라 뇌의 반응, 속도 저하가 원인이라는 것. 즉, 당신이 느끼는 그 작은 어지러움, 발끝의 불안함, 기억의 미세한 빈틈은 모두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늘 건강하다고 믿던 72세 할머니였죠. 걷는데 문제 없었지만 요즘 다리가 자꾸 꼬여요. 기억이 살짝 밀려요 라고 말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다리 근력은 괜찮았지만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균형감과 반응 속도가 늦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늙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은 갑자기 약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다리와 뇌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변화는 어떤가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동안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나요? 걷다가 발을 살짝 끄는 일이 늘었나요? 문득 예전보다 판단이 느려진 것 같다는 느낌이 스치나요? 이런 변화는 모두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뇌와 다리는 따로 존재하는 기관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선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순환이 강해지면 뇌는 더 또렷해지고 다리는 더 안정적으로 버텨줍니다. 마치 두 갈래로 나뉘어 보이던 개천이 결국 하나의 큰 강으로 이어지는 것처럼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리 근력 저하의 첫 신호는 근육이 아니라 신경과 혈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다리와 뇌를 동시에 살리는 정확한 비율, 순환 타이밍,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큰 실수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몸이 나이를 먹으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이 다리와 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은 근력 저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순환 저하와 신경 반응 속도 감소입니다. 우리 몸 전체 혈류의 약 30%는 다리와 골반, 약 20%는 뇌가 차지합니다. 즉, 이 두 곳은 혈류가 조금만 줄어도 즉각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 요즘 다리가 좀 무거워 라는 말은 다리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순환이 떨어졌다는 첫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어지럽거나 눈앞이 하얘지는 느낌, 혹은 평소와 비슷하게 걸었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빨리 피로해지는 날. 이건 모두 뇌와 다리가 동시에 보내는 순환 경고음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순환이 떨어지면 먼저 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생각보다 말이 늦게 나오고
걸음을 내딛기 전에 잠깐 망설이는 시간이 생기죠. 이걸 많은 분들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멍청해졌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가 아니라 뇌로 가는 길이 막힌 것뿐입니다. 반대로 순환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빛이 또렷하게 보이고 계단을 오를 때 발끝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말도 자연스럽게 술술 나오죠. 이제 다리 쪽을 살펴볼까요? 다리 힘이 약해지는 이유는 근육이 빠져서가 아니라 신경이 근육을 제대로 깨우지 못해서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사람들의 신경 전도 속도는 평균 10-15% 감소합니다. 그래서 다리는 멀쩡해 보여도 힘이 빠진 느낌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근육보다 먼저 약해지는 건 신경이고 신경보다 더 먼저 약해지는 건 혈류입니다. 즉, 문제의 출발점은 단 하나, 순환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요즘 왜 평소보다 더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빨리 떨어진다고 느끼나요? 그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흐르는 작은 강줄기, 그 혈류가 이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몸의 변화는 나이가 아니라 신호 관리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면 되돌릴 시간이 충분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호를 놓쳤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신호를 빨리 잡았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몸의 변화는 대부분 그렇게 시작됩니다.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상함이 쌓여 어느 순간 크게 드러납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등산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려오는 길에 발끝이 돌에 자꾸 걸리고 작은 턱을 내려오는데도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처음엔 신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분명히 평소처럼 걸었는데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느낌이었어요.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은 또래보다 훨씬 많았고 균형감 테스트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 속도가 느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몸이 약한 게 아니라 지휘자가 느려진 상태였던 거죠. 다른 환자분도 비슷했습니다. 평소 멀쩡하다가 갑자기 넘어진 68세 여성분. 발이 걸린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발이 걸린 것이 아니라 뇌가 상황을 늦게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걸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뇌신경 혈류라는 순환 회로를 먼저 살려야 운동 효과도 되살아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넘어지기 직전 많은 분들이 말하는 첫 느낌은 다리가 풀렸다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몸이 멈칫했다. 즈입니다. 이 멈칫이 바로 뇌의 전조 증상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중심이 약간 흔들린 방안에서 무언가를 찾다 순간 멍해지는 느낌 계단을 내려갈 때 발 한쪽이 불안함 앉았다. 일어날 때 시야가 살짝 흔들린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입 안에서 맴돌.
이런 변화 중 한두 가지만 있어도 지금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이렇게 미세하게 신호를 보내면서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신호를 잡아낸 뒤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5세 여성 환자분, 제가 오래 기억하는 분입니다. 몇 달 동안 자꾸만 다리가 내 의지와 다르게 움직여요 라고 호소하던 분이었죠. 검사에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저는 그분의 걸음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언 하나를 드렸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회복 시점입니다. 뇌와 다리를 동시에 깨워야 해요. 그 후로 그녀는 제가 알려드린 아주 단순한 습관들을 꾸준히 따라했습니다. 아침에 3분간 발목을 깨우는 동작, 저녁에 1분간 뇌 균형을 다시 잡는 작은 루틴, 식사에서 한 가지 영양 조합을 바꾸는 것, 이 3가지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엔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발걸음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겁이 사라지고 잠을 자고 일어난 뒤 머릿속 안개 같은 느낌이 줄어들었다고도 했죠. 이 경험을 설명하면서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다리가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는지 아시나요? 뇌가 깨어나야 다리가 살아납니다. 순서는 항상 뇌, 신경, 근육입니다. 다리를 움직이는 건 근육이지만 그 근육을 움직이라고 지시하는 건 뇌와 신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복의 진짜 시작점은 근육 운동이 아니라 뇌에 들어오는 혈류를 다시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더 알려드릴까요? 영화관에서 계단을 내려갈 때 늘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내려오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이후 본능적으로 난간을 잡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라는 감정이 밀려왔다고 하셨죠.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신호를 잡아냈을 때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도요.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회복을 만드는 가장 과학적인 핵심, 다리를 살리고 뇌를 깨우는 구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내 다리를 평생 쓰는 핵심은 복잡한 의학이 아니라 원리 이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작동하는 건 무엇일까요? 근육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진짜 첫 출발점은 뇌에서 시작되는 전기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신경을 통해 내려오고 그제야 근육이 수축하며 다리가 한 발 앞으로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느려지는 건 근육이 아니라 뇌신경 근육으로 이어지는 전달 회로 속도입니다. 즉, 다리가 약해지는 가장 첫 단계는 근육 손실이 아니라 신경 회복력 저하, 그리고 그보다 더 빠른 건 혈류 감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왜 혈류가 줄기 시작하면 근육보다 다리 안정감이 먼저 무너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근육은 나중에 약해지지만 균형은 즉시 흔들립니다. 균형을 잡는 건 근육이 아니라 발바닥 감각 플러스 무릎 관절, 위치감 플러스 뇌의 즉각적 해석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해 볼게요. 몸은 매 순간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면이 평평한가? 내가 앞으로 기울고 있는가? 를 초당 수십 번 읽어내고 조절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뇌가 다리를 읽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이 떨어지면 이 속도가 둔해집니다. 그 결과 아직 근육은 멀쩡해도 발끝이 헛돌거나 균형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느낌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느끼는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아요의 본질입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경은 근육보다 회복이 빠릅니다. 혈류만 열리면 신경 기능은 며칠 안에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도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과학적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혈류가 먼저 살아나야 뇌가 깨어난다. 뇌가 깨어나야 신경회로가 빨라진다. 신경회로가 빨라져야 근육이 제 힘을 낸다. 근육이 제 힘을 내면 다리가 평생 간다. 즉, 순서는 언제나 혈류, 뇌, 신경, 근육, 다리 안정감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다리가 힘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 느낌은 근육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 신호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러니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혈류를 열어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뇌와 다리를 동시에 깨우는 하루 7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루틴 하나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더 빨리 깨어납니다. 특히 움직임과 혈류가 결합될 때 뇌는 단 몇 분 만에도 반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7분, 뇌와 다리를 동시에 깨우는 습관입니다. 이 루틴은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그저 신경자극 플러스 미세, 균형 파서, 혈류 상승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구조일 뿐이죠.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기억력, 균형감, 반응 속도, 다리 안정성이 함께 좋아집니다. 이제 7분 루틴을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1분 발목 깨어나는 동작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위아래로 30회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한 발목 운동이 아니라 뇌에 지금 다리를 사용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발목을 움직이면 뇌 혈류가 바로 15% 증가합니다. 이 작은 동작이 몸 전체의 스위치를 켜는 셈이죠. 2분 좌우 중심 잡기 벽을 가볍게 손끝으로만 대고 왼발 10초, 오른발 10초 균형을 섭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면 1분이 채워집니다. 이 동작은 균형감이 아니라 뇌의 자세 조절, 회로를 깨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균형 훈련을 30초만 해도 전두엽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요. 2분 무릎 고관절, 연결 동작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그 자리에서 천천히 제자리 걷기 1분. 그리고 무릎을 좀 더 높게 들어 올리는 하인이 1분. 이 동작이 중요한 이유는 다리의 큰 근육보다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불편해 걷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신경이 근육을 충분히 깨우지 못해 무거운 느낌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2분 뇌 회복 호흡
판스 목 어깨 가동성 마지막 2부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의 60% 이상이 목 주변에서 조절되기 때문이죠. 천천히 3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1분간 반복합니다. 그리고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가볍게 돌려주면 막혀있던 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호흡만 했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뇌혈류가 살아나는 신호입니다. 이 7분 루틴의 핵심 효과는 2가지입니다. 뇌가 먼저 깨어나고 그 다음 다리가 가벼워진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뇌의 명령을 받는 실행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작은 미니 훅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혹시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다리가 무거운 날이 있었나요? 그건 근육이 아니라 뇌가 먼저 피로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뇌를 먼저 깨워주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 루틴을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한 번의 행동이 가족의 균형감과 기억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리를 평생 쓰는데 식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뇌까지 살리는지.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유지하는 건 신경과 혈류, 그리고 그 2가지를 지탱하는 영양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와 뇌는 같은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해 볼게요. 1. 단백질보다 중요한 혈관 영양 다리를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단백질이 근육에 도달하려면 혈관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끈적해지면 단백질은 몸속에서 흡수가 되더라도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먹으면 속만 더부룩하고 힘은 안 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영양이 바로 오메가3 플러스 항산화 채소 조합입니다. 이 2가지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근육으로 가는 아미노산 전달력을 높여줍니다. 디당류 조절이 뇌 다리 회복의 핵심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혈당 변동이 심하면 다리 힘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당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기 때문입니다. 밥, 빵, 과일을 먹을 때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와 다리의 피로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순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단백질 채소 먼저, 탄수화물은 나중에 이 순서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혈당 파동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3. 뇌는 지방을 좋아한다. 다리 힘을 유지하려면 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뇌의 연료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특히 노화된 뇌는 MC토일, 견과류, 들기름 같은 빠르게 연소되는 지방을 훨씬 잘 활용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말합니다. 아침에 견과류 한 줌 먹었더니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진짜로 뇌가 연료를 공급받았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의 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경 유지. 근육은 음식으로 회복되지만 신경은 미세 영양소 없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필요한 영양은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오메가3 항산화 식품. 이 조합이 뇌 신경의 피로도를 줄여 다리 움직임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당신은 오늘 식사에서 무엇을 먼저 드셨나요? 단백질인가요? 아니면 반면빵 같은 탄수화물인가요? 작은 변화 하나가 뇌와 다리를 동시에 되살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동 상식 중 가장 큰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균형 근력다리 회복에 관한 진짜 과학.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다리가 자꾸 불안해요. 그 이유를 듣고 나면 대부분 놀랍니다. 왜냐하면 다리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 아니라 뇌의 감각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흔한 오해 몇 가지를 풀어드릴게요. 1. 오해. 1.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다리가 강해진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하게 만들지만 균형감 민첩성 반응 속도는 전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력은 좋은데 계단이 불안하거나 발이 꼬이거나 방향 전환이 느린 분들이 생깁니다. 즉, 근육보다 더 중요한 건 신경의 속도입니다. 이 오해. 2. 많이 걸으면 뇌도 좋아진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뇌를 깨우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기는 너무 규칙적인 움직임이라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죠. 뇌는 이럴 때 깨어납니다. 발바닥 감각이 바뀔 때, 중심이 흔들릴 때, 동작 변화가 있을 때, 양발의 강역이 달라질 때. 그래서 뇌를 깨우는 데는 균형, 중심 이동 및의 감각 자극, 이 세 가지가 더 효과적입니다. 3. 오해 3. 넘어짐은 근력 부족 때문이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노인의 낙상 원인 중 근력 부족은 20%, 뇌 반응 속도 저하와 중심 조절 장애는 60% 이상입니다. 즉, 다리가 약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뇌가 상황을 늦게 읽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4. 균형은 근육이 아니라 뇌의 기능이다. 균형은 근육이 아니라 뇌의 역할입니다. 뇌가 지금 중심이 기울었다. 발바닥 압력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지면이 단단하다, 미끄럽다. 를 순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평생 쓰려면 근육보다 먼저 감각 회로를 살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 하나. 감각 회복은 운동보다 빠릅니다. 심지어 하루 10초만 해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가락을 가볍게 벌려보세요. 이 동작은 근육 운동이 아니라 뇌가 발가락 위치를 다시 읽는 재학습 과정입니다. 이렇게 작은 동작 하나가 걷는 안정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제 질문 드릴게요. 당신은 오늘 발바닥 감각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나요? 이 질문이 낯설다면 지금이 바로 회복의 첫 시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감각 회복을 더 빠르게 만드는 아주 실용적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몸이 즉시 가벼워지는 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꾼 내용입니다. 넘어짐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동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근력 운동도, 오래 걷기도,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의외로 단 30초 발바닥 감각을 깨우는 동작이 가장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왜 발바닥일까요? 우리 몸에서 균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발바닥의 압력 센서이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은 신경 말단이 밀집된 부위라서 작은 자극만으로도 뇌가 즉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발바닥 감각이 깨어나는 순간 뇌는 중심을 더 빨리 계산하고 다리의 움직임을 더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이제 그 30초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1발가락 쫙 벌리기. 10초 X3회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편하게 두고 발가락을 최대한 벌렸다가 천천히 모읍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신경을 강하게 자극해서 뇌-다리 연결 회로를 즉시 활성화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벌어지지 않아도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깨웁니다. 이게 발바닥 감각 운동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발바닥 압력, 이동 10초 X3회. 이번에는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이고 앞쪽으로 1cm, 뒤쪽으로 1cm 아주 작은 범위만 이동시켜주세요. 이건 힘이 필요한 운동이 아니라 지금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뇌에게 다시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 중심 흔들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놀라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발바닥 감각 운동을 30초만 해도 낙상 위험이 평균 30%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수치죠. 3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이 30초 루틴은 아침, 저녁, 어느 때라도 좋지만 특히 효과적인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외출하기 전, 샤워 후, 잘 때 침대에 눕기 전, 이때는 신경이 느슨해져 있고 뇌의 속도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 간단한 자극만으로도 반응이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미니훅 하나 드릴게요. 나는 근육 운동을 많이 하는데 왜 다리가 무거울까? 그 이유는 근육이 아니라 감각 회로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동작 하나가 근력 운동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발바닥 감각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 바로 30초만 투자해 보세요. 몸이 즉시 반응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는 동작을 조절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평생 다리를 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회복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정 질환이나 약물, 오래된 통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리 노의 회복을 시작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 그리고 어떤 점을 수정해야 안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어지럼증이 자주 있는 분 앉았다 일어날 때, 혹은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눈앞이 잠깐 하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뇌의 혈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는 신호입니다. 이런 분들은 균형 운동을 서서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앉아서 발발목 자극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발가락 벌리기, 발목 들기, 발바닥 압력 이동, 이 세 가지를 1절 2주 먼저 하신 뒤 서서 하는 균형 루틴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무릎 고관절 통증이 있는 분,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균형 운동을 하면 뇌는 균형보다 통증 신호를 우선 처리합니다. 결국 운동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죠. 따라서 이런 분들은 균형 운동보다 감각 회복, 신경 자극, 가벼운 움직임 순서가 좋습니다. 예시 루틴은 이렇습니다. 발바닥 감각 깨우기 의자에서 제자리 걷기, 무릎 굽힘 겸 가벼운 가동성, 그 후에 균형 운동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뒤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결합해야 효과가 큽니다. 3당뇨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분, 이 경우는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발바닥 감각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균형 보행에서 불안감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은 발바닥을 손으로 마사지하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신경 말단을 먼저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준비만으로도 신경의 반응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혈압 약인뇨제를 드시는 분, 특히 아침의 기립성 어지럼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 균형 훈련을 갑자기 늘리면 쓰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식사 전보다는 식사 후 30알 40분, 몸이 따뜻해진 뒤에 루틴을 하세요. 오래된 허리 통증이 있는 분,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균형 운동을 하면 뇌가 허리 근육을 먼저 긴장시키기 때문에 다리로 가는 신경 신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다면 동작의 범위를 줄이고 10초 단위로 짧게 나누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이 5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만약 해당된다면 절대 포기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단지 접근 방식만 조금 조절하면 뇌와 다리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7일 루틴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바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1일차 발바닥 감각 회복 10초 동안 발가락을 3번 벌립니다. 10초 동안 발을 앞뒤로 3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감각 회복입니다. 2일차 발목과 무릎 사이의 연결 부위 자극 발목을 30번 올렸다 내립니다. 의자에 앉아 1분 동안 제자리 걸음으로 천천히 걷기 목적. 뇌가 발을 더 정확하게 읽도록 돕기 3일차. 균형 기술 속에 손가락 끝을 벽에 대고 각 발을 10초 동안 잡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균형 감각이 불안정해도 괜찮습니다. 뇌는 흔들리면 더 빨리 학습합니다. 4일차 뇌 혈류 회복 운동 4초간 숨을 들이쉬고 6초간 내쉬세요. 각 운동은 1분씩입니다. 목을 좌우로 20회 돌리세요. 어깨를 천천히 10회 돌리세요. 단 한 번의 호흡으로 뇌가 얼마나 빨리 정화되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일차 감각과 균형 감각의 조화 발바닥을 30초간 자극하세요. 이후 10초간 균형 감각 운동을 3세트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뇌 감각발 회로를 동시에 자극하여 반응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5일차 반응 속도 향상. 오늘은 조금 다른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천천히 방향을 바꾸세요. 10회 발가락과 발꿈치로 20초씩 걷습니다. 이 운동은 뇌가 갑작스러운 변화에 반응하도록 훈련시켜 낙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 콘텐츠가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을 공유하여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이 정보를 공유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일차 통합 루틴 하루 7분 발목 운동 1분 균형 잡기 운동 2분 힐 신고 제자리 걷기 2분 호흡 운동 2분 목과 어깨 운동. 이 7분 루틴은 평생 발을 보호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단 7일 동안 진행한 후 발걸음이 더 안정되고 계단을 오를 때 덜 떨리고 아침에 더 상쾌해진다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루틴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고 지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앞으로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살펴보고 작은 행동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금까지 꽤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다리와 뇌가 왜 먼저 약해지는지, 작은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는 방법까지. 이제 마지막은 조금 더 천천히 당신의 리듬에 맞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넘어지고, 갑자기 기억이 흐려지고,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졌다고 말하죠. 하지만 오늘 함께한 이 여정을 떠올려 보면 사실 몸은 매우 오랫동안 아주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놓쳤던 건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그 신호를 들을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몸이 보낸 신호를 뒤늦게라도 들으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의 절반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다리와 뇌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늦은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회복합니다. 뇌는 평생 동안 변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평생 동안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80세 이후에도 균형감과 반응 속도가 다시 살아나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그 근거는 단순합니다. 뇌는 쓰면 살아나고 다리는 자극하면 반응합니다. 오늘 배운 발바닥 감각, 발목 자극, 균형 회복, 호흡과 순환, 7분 루틴. 이 모든 것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변화의 도구들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당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작은 습관만 꾸준히 유지해 보세요. 아침에 1분 발목 깨우기, 하루 한 번 발바닥 감각 느끼기 잘 때, 30초 균형 감각 정리, 일주일에 4번 7분 루틴.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당신의 다리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당신의 뇌는 다시 선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지켜낸 몸에게 감사하세요. 혹시 오늘도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나? 라는 마음이 들었나요? 그럴 때 거울을 보며 천천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나는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 충분하다. 내 몸은 나를 버티게 해준 고마운 존재다. 앞으로도 평생 내 다리, 내 머리로 살 수 있다. 몸은 우리가 주는 말에도 반응합니다. 따뜻한 말은 회복을 빠르게 하고 희망은 행동을 낳습니다. 이제 당신의 7일을 시작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7일, 딱 7일만 우리가 함께 만든 루틴을 해보세요. 아침에 발목 1분, 감각 자극 30초, 균형 10초, 호흡 1분, 그리고 7분 루틴. 이 모든 걸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해도 당신의 몸은 변화의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7일 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안정적인 한 발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계단을 내려올 때 조금 더 가벼운 중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뇌는 다시 선명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와 도전,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몸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평생 내 다리, 내 머리로 사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끝나기 전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에 Day 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회복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당신의 곁을 지키고 싶었던 당신의 주치의자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